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번에 계엄 같은 엄청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40%라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건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게 무엇이냐? 이번에 어찌됐건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발빠르게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 왜 국민의힘은 걱정 없이 천하태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많은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죠. 뜬금없이 계엄이 터졌던 그날 밤입니다. 저도 부랴부랴 영상 만들고 영상 업로드해서 사람들하고 막 댓글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발빠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짜 목숨 걸고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를 했죠. 계엄 해제한 후에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 심판을 이어서 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완료가 되고 발빠르게 다음 대선이 준비가 됐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뭐 일본 사람이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국가가 일본 거였으니까는 이때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말이 많았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죠. 어찌 됐건 이 둘이 피 터지게 싸웠었고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현재 대선이 치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계엄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계엄 사건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는데 계엄 이후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 훨씬 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8%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이렇게 계엄 같은 엄청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1%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진 엄청난 이유가 계엄령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계엄을 해제할 때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로 오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계엄 해제 안건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는데 방해를 했어요. 이러한 국민의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일이 해결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한덕수 씨가 뭐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뭐 자기가 후보 등록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웃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지율이 40%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요. 제가 이건요. 제 주변에 몇몇 사람들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봤던 게 아니고요. 한참 정치적으로 이제 말이 많을 때,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출장을 가가지고 다른 높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돈 좀 있고 사업 좀 크게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죠? 서울에서도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많이 몰려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득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들은 바론 그래요. 계엄이 잘못된 거는 인정. 계엄 때문에 환율 나락갔죠. 소비자 물가 나락갔죠. 나락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할 수 없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업을 좀 크게 한다. 아니면은 내가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 뭐가 됐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예. 정치 쪽 고위직. 이 사람도
국민의힘 쪽 라인이 다 있고 행정 쪽도 같은 정치적 세력이 다 있고 금융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반 서민들의 뭐 이러한 직장 생활 이런 거 말고요. 사업을 좀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A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정보를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듣고 사업가가 듣습니다. 행정직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업이 나왔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익을 만들려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끈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상당히 깝깝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소위 말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정치 쪽, 금융 쪽 여러모로 줄을 닿아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정과 상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정한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얻은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공정과 상식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대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적 라인이다. 이게 재벌 이런 급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동과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명확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5,1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5,110만 명 중에 서울 경기에서 2,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에 살고 있냐? 소위 말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보십시오. 경상도에는 울산, 대구, 부산 전부 다 아울러서 제가 경상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쪽 경상도에 대략 1,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5,100만 명에서 서울 경기 2,300만 명을 제외하면은 2,810만 명 정도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1,400만이 경상도에 살고 있다. 절반이. 엄청난 겁니다. 강원도까지 합쳤을 때예요. 야, 빨간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이쪽이 1,400만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전라도는 어떠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합쳐서 5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충청 남북도는요. 그때그때 이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서울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패배를 했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 매번 선거마다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써 인구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업적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된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 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어떠한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심판은 할 수 없다. 우리 팀을 자를 수는 없다. 왜? 내가 피해를 봐요. 내가 당장 돈을 버는데 차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계엄을 터치고 무슨 짓을 해도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간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개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 경기에만 인구수가 쏠림이 있고요. 그 다음은 경상도에 인구가 쏠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게 되면 과연 기존 보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아니요. 국민의힘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은 원치 않습니다. 현행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변화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낙수 효과를 가장한 자본 선점. 본인들이 먼저 국책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부터 대거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해먹을 거 해먹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이러한 돈들을 본인은 낙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보수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고, 보수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개개인의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 40%는 넘게 나온다. 생각보다 정치는요, 각종 일반인들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네에서 작게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만, 내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지고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 이러한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영향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이러한 이념, 신념보다는 나의 돈, 나의 자본,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금전적 자본주의적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조율하는 당이 국민의힘이고, 일명 보수 세력이고, 이런 부분은 참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박사 학위를 몇 개 나와도 될 정도로 참 잘 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어떻게 계엄까지 했는데도 지지율 40%가 넘게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그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단순히 국민의힘은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엄령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제 생각을 남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한번 답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